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참 재밌는 얘기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분께서 36살인데 이 36살 분이 지금이 이제 36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36살이었어요. 자, 이분께서 코로나 시대 때 하노이에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하노이에 있었는데 막 진절머리가 나죠.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아도 안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다낭으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사망자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다낭에 막 갈 때니까 엄청나게 가니까, 다낭에 도착했는데 한 이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호치민 가자. 호치민 내려간다. 호치민도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베트남에 대해서. 그래. 차라리 라오스에 가자. 라오스가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땅도 위아래로 널찍하고, 차라리 자연 속에서 좀 있자. 이게 막 그동안 질려버린 거죠.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란 말해? 팍세 조금 아래쪽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팍세 좀 아래쪽에다가 여관을 하나 이제 찾았어요. 그 여관이 왜 거기 찾았냐? 거기가 그나마 좀 싸. 하루에 12,000원.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없는데 12,000원인데 방이 15개예요. 근데 그중에 12개가 나갔는데 3개가 남았대요. 근데 3개가 하나는 수도꼭지가 안 틀어준대요. 안 틀어져. 안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안 열려. 하나는 수도꼭지가 밸브가. 그리고 하나는 그 샤워기가 물이 어떻게 말해? 막 구멍이 몇 개 안 뚫려 있어서 그런가 막 아시죠? 그 무슨 말인가? 예. 그래도 나머지 하나 방이 그나마 나서 근데 그건 침대가 삐걱삐걱해. 그래도 그 방은 이제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이분께서 몸무게가 거의 마지막 이제 스트레스를 한 달 동안 너무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몸무게가 거의 10kg가 빠진 거래요. 봤더니 이제 또 왼쪽이 자꾸 이상해서 머리가 봤더니 거울을 휴대폰이랑 같이 휴대폰의 뒤로 거울 앞에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게 원형 탈모가 또 대가리가 하나 온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나 진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여관에서 차라리 그 몸보신을 좀 하자. 여기서 요양을 좀. 제가 옛날 코로나 저도 요양을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 요양을 하다가 라오스에 살게 됐잖아요. 한동안. 자, 아무튼 이분도 그 이제 여관방에서 이제 요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48살이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거기에 라오스 사람도 있었고 베트남 사람도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매일 수건도 갈아주고 모포도 맨날 갈아줄 거냐 물어봐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혼자니까 이렇게 잘 챙겨주나 했는데 눈빛이 뭐가 있어. 눈빛이 달라. 그래서 이제 아줌마랑 좀 친해져가지고 맥주도 한 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줌마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몇 살? 딸이 27살이에요. 딸이 27살이고 아줌마가 47, 48이니까 아줌마가 한 게 딸은 거의 19, 20살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줌마 남편은 애가 10살도 안 됐을 때 도망갔고 이 딸도 라오스 남자랑 결혼했는데 라오스 남자랑 이 남자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참 기구하죠. 이 청소하는 아줌마도 남편이 도망가고 아줌마 딸내미도 남편이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딸내미도 이뻐. 딸내미가 한번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 이제 여관에. 근데 이쁘장이 생겨서 맨 처음에는 누군가 했더니 이 남자는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장 일하는 아니라 그 여관의 사장 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한 번씩 온다고 뭐 갖다 주려고 밥도 갖다 줄 때도 있고. 자, 어쨌든 이 아줌마가 이 한국 남자에 대한 플러팅이라거나 아무튼 꼬시려고 막 노력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관방이 막 내가 너무 더운 거야. 에어컨이 없으니까. 근데 에어컨이 없는데 가격은 거의 12,000원이니까 침대도 삐걱삐걱 소리 나지. 막 갖고 막 날파리들도 많지. 막 이제 고민을 많았어요. 다 진짜 다른 데로 위에 팍세나 아니면은 비엔티아는 올라갈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캄보디아를 갈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캄보디아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거긴 또 가기 싫고 그런 찰나에 아줌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가재요. 자기네 집에 에어컨은 없지만 여기보다 시원하다고. 그래서 집에 가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자기하고 딸하고 살고 방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살아도 괜찮대요.
그도 뭐 한 달에 얼마냐 했더니 그냥 살으래요.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집 방이 아니야. 그냥 창고야. 창고에 뭐 나무랑 뭐 석탄이나 막 이런 거 있는데 거기 안에 모기장이랑 또 침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침실은 뭐냐고 했더니 자기 예전에 하니까 딸의 남편이 살았던 곳이래 와가지고 딸의 남편이 도망가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잘만은 해. 하기 잘만은 해요. 그 창고가 뭐 얼마나 뭐 그러겠어. 근데 공짜잖아. 공짜인데 또 옆에 또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있는데 샤워하기는 딱이야. 왜냐면 그 발목부터 어깨까지 닿는 데까지 계속 위로 올라오면 어깨까지 돼요. 아무튼 괜찮아. 뭐 샤워 시설은 뭐 특별히 안 되는데 뭐 그래도 밑에 개울가에서 샤워해도 되고 문다고 뭐 집에 그 아줌마 집에 수도꼭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샤워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오케이 했어요. 그냥 어차피 그래서 그냥 그 숙소에 있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아줌마 거기로 왔죠. 창고에. 그 창고 좀 청소하고 아줌마도 같이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날 처음 와가지고 처음으로 개울가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팬티만 입고 장난 아닌 거예요. 샤워하고 집에 걸어서 한 2분 3분 걸어오면 아줌마 집이에요. 3분 걸어오면 다 마른 거야. 근데 그날부터 이제 같이 삶의 시작을 한 거죠. 자기 딸 27살 그의 딸 그다음에 이 아줌마 이렇게 자기랑 같이 살았죠. 아니 물론 이제 한 방에서 안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딸내미가 이제 바깥에 나가잖아요. 뭐 시장 갈 때도 있고 애기랑 바깥에 나갔을 때 이 남자가 이제 집에 자기 방에서 창고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몸이나 좀 이제 만들자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남자가 이제 그 팬티까지도 안 입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나나가 얼마나 크겠어. 뜨거우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부끄러운 표정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남자를 일단은 후딱 그 손으로 뒤돌아가지고 손으로 가리고 팬티를 찾아서 입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줌마랑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자기 방에 그 창고에서 오후 한 2시 정도에 술 먹다가 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몸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바나나도 크다 이런 식으로 그걸 띄운 거야. 그게 아줌마가 이제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타까리 이제 해버린 거죠. 거기 상태에서. 근데 그 연륜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거기에 동굴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라. 좀 헐었어? 아니? 아무튼 그냥 그 예사롭지가 않다. 생김새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 소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창피했지. 어쨌든 그냥 올챙이를 이게 분사를 시켰어요. 분사시키고 이제 한 번 하니까 이제 쉽게 하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했어요. 낮에. 근데 어제는 이제 자기가 너무 창피했잖아. 아무 소리도.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힘을 좀 이렇게 확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막 이 자세 저 자세 취했는데 결국은 이 올챙이 자세가 최고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올챙이 자세가 아니라 개구리 자세를 최대한 한 상태에서 자기가 뒤에서 확 아시죠 뭔가 그걸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소리가 좀 괴성을 지르는 거지.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올챙이가 이제 나오려고 막 분사시키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 남자가 이제 남자를 못 빼게 딱 막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거기 동굴에다가 올챙이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동굴에다가 올챙이를 확 해버린 거야. 이제 둘 사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매번 그냥 처음에는 한 일주일 내내 했더니 진짜로 앞대가리가 진짜 어떻게 말해 100개질 만큼 자 근데 어느 날 대박은 어느 날이에요. 이 남자 창고에서 이상하게 낮에 또 상황이 항상 낮이 된대요. 그거 할 상황이. 그 낮에 또 뭐 에어컨도 없잖아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는데 땀은 질질 하는데 막 소리는 장난 아니잖아 소리가. 근데 그것을 딸내미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소리가 나길래. 자기 엄마는 그 개구리 자세 하고 있고 뒤에 남자가 바나나 들고 있으니까 그 딸내미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딸내미하고 이 한국 남자는 쳐다보면 얼굴을 서로 돌리고, 이 엄마도 딸내미하고도 얼굴을 서로 돌리고, 딸내미는 이 한국 남자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한국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 남자 불러냈어요. 그래서 번역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왜 말했더니,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너는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냐, 아니면 그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막상 대답하기가 그래.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사랑은 아니고, 남녀가 그러잖아. 그래도 이제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알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되니까 남자 짐을 다 싸는 거예요. 가라고. 근데 자기는 엄마가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한테 나가라고 했던 거야. 근데 자기는 엄마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어. 엄마가 갑자기 오더만 딸내미 꿀밤을 확 때려버린 거야. 꿀밤을 때리고 이불이 아니라 그 보따리 된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 엄마가 계속. 근데 남자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한 거야. 생각 막 갑자기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느닷없이 내 거 집에 보따리에 다 싸져 있어. 나가라고. 얼마나 창피해 그 상황이. 그래서 이 엄마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남자는 너무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를, 자기 배낭도 있는데 차라리 배낭에다 넣어주지. 자기 배낭에다가 보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근처에, 거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 숙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메시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내가 생각에 너네 집에 더 있으면은 네 딸하고 너 관계가 너무 나빠지겠다. 차라리 내가 비엔티안으로 가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던, 내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이 남자는 마음이 떠났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그 아줌마는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죠. 이제 언제 올 거냐고, 뭐 온다고, 뭐 한 달 정도 막 이런 얘기 하고, 어차피 뭐 비자 때문에도 내가 태국도 갔다 와야 한다. 뭐 베트남에 찍고 와도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도 또 거기에서 또 한 달까지 또 하고, 아주 진하게 또 한 번 오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이제 비엔티안 떠났어요. 그래서 비엔티안 살다가 농카에 갔다가 태국이 잠깐 넘어갔다가 현재는 다시 또 비엔티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그 아줌마 좀 근처까지. 아마 지금쯤이면 그 아줌마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조만간 또 소식 또 매일 주시겠죠. 자, 다들 좋은 날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빠이.